네, 소환 조사를 앞두고 검찰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마지막까지 준비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각종 불법 자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또 다스는 과연 누구 것인지가 오늘 조사의 최대 쟁점으로 꼽힙니다. 구하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요 혐의에 대한 큰 틀은 이미 세워진 만큼 검찰은 세부적인 신문 전략을 확정짓는 데 주력했습니다. 측근 등 관련자 진술을 포함해 수사 상황을 종합하며 질문지를 작성하는 한편 특별조사실 마련과 청사 보안 점검 등 실무 차원의 준비도 매듭지었습니다. 신문에는 특수부 부장검사를 포함한 수사 인력 3명이 나설 계획인데 이 전 대통령이 주범으로 적시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부터 다스와 관련된 각종 의혹까지 20여 개에 달하는 혐의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 필요한 예우를 충분히 갖추되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 역시 자택에 머물며 변호인단과 함께 법률 대응 준비에 몰두했습니다.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예상되는 검찰 측 질문에 대비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 그리고 있었던 일 그런 거에 대해서 있는 대로 사실대로 답변하시게 될 겁니다. 조사에는 MB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와 피영현 변호사 등이 교대로 입회할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 때는 검찰청사 전체를 패소했지만 이번에는 다른 수사부서의 소환 조사는 가급적 자제하는 것으로 보안을 다소 완화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녀갔던 서울중앙지검 1001호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투명한 조사를 위해 조사 과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녹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10층 1001호에서 이루어집니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았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10층에 도착해 수사를 총괄한 한동훈 3차장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됩니다. 조사실에선 책상 하나를 마주하고 다스와 뇌물 의혹 등을 수사한 신봉수, 송경호 부장검사, 이복현 부부장검사와 마주 앉게 됩니다. 강훈 등 변호인단은 돌아가면서 입회할 예정으로 이 전 대통령 측 동의를 얻어 수사 과정 전체는 녹화됩니다. 조사실 한쪽에는 이 전 대통령이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간이 침대와 소파 등이 준비됐고 조사실 맞은편에는 경호원과 변호인들이 대기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검찰은 조서에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대통령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걸로 보입니다. 삼엄한 경계 속에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당일 재판이 예정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등과의 대질 조사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검찰은 수사 방식에 대해선 함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네, 이렇게 헌정사상 5번째로 이뤄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는 몇 시간 뒤면 시작됩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특별한 외부 활동 없이 자택에서 변호인단과 최종 점검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이 만 하루도 남지 않은 시점. 검찰 조사 당일 아침,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낼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 앞으로 수많은 취재진이 모여들었습니다. 또 100일 넘게 이어진 이 전 대통령 구속 촉구 1인 시위가 검찰 조사 직전까지도 이어지는가 하면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처럼 지은 죗값을 확실하게 받는 것, 그 형량을 확실하게 받는 것이고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자택을 찾은 한 시민은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공과 그 잘못된 거를 잘 해서 이걸 나라를 운영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정치 보복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수선한 바깥과 달리 자택 안엔 승용차가 간간히 드나드는 모습 외에 비교적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하루 종일 집 안에 머무르며 측근들과 검찰 조사를 앞두고 방어 논리를 세우고 예상 질문지 등을 점검하며 막판 최종 점검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정사상 5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전직 대통령. 오전 9시를 전후로 자택을 나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설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오전에 서울 논현동 사저에서 출발해 서초동 검찰청사까지 약 10분 동안 이동하게 됩니다. 검찰 포토라인에 서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남길 메시지도 주목되는데요. 오예진 기자가 이동 경로와 출석 모습을 내다봤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 시각은 오전 9시 30분으로 논현동 사저에서는 9시 조금 넘어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저에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까지 거리는 약 4.7km로 자동차로 통상 16분이 걸리지만 교통신호가 통제되면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예상 경로는 사저에서 나와 강남대로로 고속터미널 사거리까지 이동한 후 교대역과 서초역을 거쳐 중앙지검에 도착하는 겁니다. 이동 중에는 기본 경호와 경비 외에도 경찰이 별도의 경력과 순찰차 등을 동원해 외부와의 접촉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1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삼성동 사저에서 검찰까지 5.5km를 이동하는 동안 경찰과 경호처의 경력과 차량 경호를 받았습니다. 당시 검찰 포토라인에선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는 변호인단의 예고와는 달리 불과 8초 동안 짧은 사과의 말과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소회만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도 검찰청사에 도착한 뒤 출입문 앞 노란색 테이프로 표시된 포토라인에 서서 검찰 조사에 임하는 입장 등을 밝힐 예정으로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던 이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을 앞두고 이미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국민적 물음이자 관심사에 답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조사는 이 같은 검찰의 잠정 결론에 마침표를 찍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혁 기자입니다. 2007년 이명박 당시 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다스, BBK 실소유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다스가 이 후보의 것으로 보기엔 어렵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다스의 9년치 회계장부를 검토하고 자금 흐름을 면밀하게 추적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BBK에 190억 원을 투자한 것 역시 다스의 정상적인 투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듬해 BBK 특검 수사에서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 주식을 이상은 회장 등의 명의로 차명 소유했다는 의혹은 근거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스 설립에 종잣돈이 된 도곡동 땅 역시 이른바 제3자 소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10년 사이 검찰의 판단은 상당 부분 달라져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자금 관리인이던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과 강경호 다스 사장 등 오랜 측근들이 과거 진술을 번복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고 차명재산 명부 등 확보한 물증을 통해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굳혔습니다. 다스가 조직적으로 조성한 300억 원대 비자금 일부가 이 전 대통령 선거 관련 자금으로 쓰인 정황도 포착되면서 횡령과 배임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년 전 검찰과 특검이 내렸던 결론이 뒤집힐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이제 이 전 대통령의 마지막 해명만을 남겨뒀습니다. 연합뉴스TV 김준혁입니다.